인사이드 경인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 포천시에 나왔습니다. 한탄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 나와 있습니다. 포천하면 산정호수도 좋고 백운계곡이나 이동갈비도 있지만 한탄강이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탄강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질공원입니다. 애초에 화산 폭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무암 절벽이 장관이고요. 주상절리와 폭포, 협곡들이 이색적입니다. 오늘 한탄강으로 나온 이유는요, 바로 여기서 7일부터 가든 페스타 축제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현수막도 걸리고 축제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데요. 이 가을꽃과 억새의 장관을 다음 달 10월 중순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공기 좋은 이곳에서 20만 평 부지에 심어진 꽃들이 한탄강과 어우러지는 풍경을 보면 기나긴 여름, 지친 몸과 마음이 절로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Y형 출렁다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저 다리인데요. 한탄강을 가로질러 알파벳 Y자 모양으로 놓아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포천시 지질공원 팀장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다리가 이제 언제 개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는 9월 7일 날 정식 개통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예, 뭐 최장 길이라고 하던데 그거 자랑 좀 해주십시오. 네, 다리. 이 교량 형태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드물게, 일반 출렁다리는 양쪽에 이제 앵커라든가 기둥을 박아서 보통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출렁다리 같은 경우는 Y자형으로, 그래서 국내에서는 가장 긴 410m의 이게 Y형 다리가 되겠고요. 일단은 하중 같은 것도 분산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다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탄강은 2020년에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지질공원으로 이제 인증을 받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질 생태학적 가치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이와 더불어서 다양한 이런 천여기념물, 명승, 이제 국가에서 지정하는 그런 유산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오셨을 때 경관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런 지질이나 생태학적인 그런 이제 학습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이고요. 특히 이제 뭐 포천 지역 같은 경우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포천 지역에는 한탄강 둘레로서 양쪽에 53km의 주상절리길, 이제 탐방로가 또 조성이 돼 있고, 이쪽에 비두기낭 폭포와 건너편에 이런 생태경관단지, 저 북쪽으로는 화적인이라는 이제 역사문화 자원들도 있기 때문에 오시면 눈도 호강하고 그다음 마음도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드라이브 하기도 좋고, 네. 경치도 좋고, 어쨌든 이게 속이 탁 뻥 뚫리잖아요. 네. 그래서 기분 전환하러 오기에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사람들이, 어차피 이게 다 완공이 되고 나면, 아직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되고 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올 것 같기는 한데, 네. 오면은 좀 정신적으로 힐링이 되죠. 아무래도 이게 자연이랑 같이 어우러져서 물도 흐르고 강도 흐르고, 네, 산도 이렇게 좋잖아요. 이렇게 시야가 오늘 같은 날씨도 너무 좋고 빵 뚫려가지고 좋네요. 시원하게. 네.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저도 솔직히 갑갑하게 이제 일하다가 주말에 와가지고 그냥 뻥 뚫려 있으니까 힐링하러 온 거죠. 힐링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딱 보기 너무 넓어가지고 그냥 멍 때리면서 이제 보고 이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넓어서. 한탄강의 도시 포천시의 인구는 14만 2천여 명입니다. 최근 포천시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교육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공약인 교육자유특구에서 출발한 것으로 학생의 선택권과 학교의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지역 주도로 공교육의 혁신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과 산업 발전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포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운영하는 방과후 아카데미 아름드리에선 청소년들이 직업 체험을 미리 해보고 진로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제과제빵 기능사 직업체험 교실에 참여해 보셨는데, 참여해 보시니까 어때요? 제가 옛날에 막 부모님과 같이 빵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걸 진로로 삼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포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체험을 하니까 앞으로 진로 활동에 도움도 많이 될 것 같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분단 이후 접경 도시로서, 군사 도시로서 경기도 어느 지역보다 개발이 더딘 상황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같은 경기도 성남시의 재정 자립도가 60% 가까운 것과 비교해보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사실 포천은 접경 지역으로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전체 면적의 30%에 가깝고 군 사격장이 9곳이나 됩니다. 비행 안전구역 고도 제한 등 중첩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군 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와 개발 행위 제한 등의 피해를 오랫동안 감수해왔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포천시는 드론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천은 천혜의 관광 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관광 오신 관광객들이 직접 필요한 물품들을 주문을 했을 때 그게 편리하고 안전하게 드론에 실려서 오는 그런 4차 산업의 기술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특히 관광 왔을 때 유사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랬을 때 구급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송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아마 최고 중요한 것은 우리 배송에 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외곽에 있는 마을들 이런 데서 필요한 물품들을 배송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저는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00만 경기도민, 인천 시민들과 함께 수도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접경지역 경기도 포천시는 오랜 군사도시로서 개발이 제한되는 등 많은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우리 군의 드론 작전 사령부가 들어선 이래 드론 특화 도시를 꿈꾸고 있는데요. 드론과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산간 오지 지역에서 드론으로 물품을 배송하는 이른바 드론 배송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드론으로 생필품이나 음식을 배달하고 장착 군수품도 드론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드론의 활용은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밖에 가을에 문턱에서 곧 열리는 한탄강 가든 페스타 준비 상황 등 포천시의 현안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백영현 경기도 포천시장 나오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백 의원입니다. 자, 포천에서 여기 KBS 수원센터까지 꽤 멉니다. 예. 오시는 길이 좀 먼데 어떤 길로 오셨고요? 또 얼마나 걸렸습니까? 예, 다행히 이제 2017년도에 고속도로가 개통이 돼서 저는 구리 포천 고속도로를 타고 또 서울리가 경유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 정도 걸리죠? 1시간 한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방금 이제 구리 포천 고속도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게 생기고 사실은 포천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근데 그렇습니다. 세종시까지 또 연결이 돼서 포천 세종 고속도로가 되면은 네. 관광객 유입이라든가 기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다행히 올 연말까지는 포천 세종 구간 중에 포천 안성 구간이 올 연말에 이제 개통이 되고 또 내년도 말까지는 세종시까지 완전히 개통이 됩니다. 사실 서울 외곽 고속도로와 제2외곽 고속도로와 함께 또 우리 남북축인 세종까지 연결이 되면은 전국에서 가장 접근하기 좋은 그런 위치가 됩니다.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 포천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관광객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포천으로 입주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본격적인 대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기도 포천시에 낭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8월 초 그러니까 지난달인데 포천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오랫동안 공을 들이셨는데 자, 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포천시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네, 다행히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향후 3년간 최대 100억 원의 국비가 지원이 되고 또 이런 것과는 별도로 저희
포천엔 3개 대학이 있습니다. 3개 대학에 우리 또 포천의 학생들이 입학을 해서 또 거기서 맞춤형 포천에 있는 기업과 같은 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아마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이 대학에서 공부하고 또 좋은 기업에서 이렇게 취업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가 있어서 저는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최근에 이제 저출생 때문에 뭐 각 지자체도 사실 난리가 아닙니다. 네네. 이런 교육 발전 특구가 어떻게 보면 그 인구 소멸을 막는 지렛대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포천시 같은 경우는 인구 실태가 어떻습니까? 예, 사실 최근 10여 년 동안 많은 14,000명 정도의 인구가 줄어든 게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안타까움이 그 교육에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자녀들 교육 때문에 떠난다는 말씀을 늘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취임과 동시에 이 교육발전 특구 준비를 했고 또 지난해 2023년만 해도 저희가 교육 지원 예산으로 152억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 1인당 한 1,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수도권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 한 5,600만 원 지원되는 건데 저희는 그만큼 교육에 많은 열의를 가지고 또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7월 1일자로 저희는 인구 성장국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게 교육정책관 내에 애지중지 팀이라는 그런 팀도 만들어서 정말 교육이야말로 인구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애지중지팀 재밌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교육 여건이 좋아야 또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래야 또 인구도 늘고 하는 것인데 자, 어렵게 이제 교육 발전 특구 시범 지역이 지정이 됐으니까 이걸 잘 이제 키워야 됩니다. 포천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역점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세요? 예, 저희는 이제 유보 통합이 되면서 또 그 맞춤형으로 애지중지 팀도 선제적으로 이제 조직 팀 구성을 완료를 했고 또 포천에는 우리 그 유보 통합과 함께 거기에 예체능에 많은 지원해주기 위해서 유보 통합 바우처 사업이라고 지정을 해서 저희가 365일 24시간 항상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포천의 봄이라는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아이들을 사교육비 없는 우리 부모님들이 사교육비 없이 저희가 공교육에서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포천에는 7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7개 고등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를 별도로 설립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7개 고등학교 중에 특성화 학과 예를 들어 일동고등학교에는 K-뷰티학과 또 영북고등학교에는 드론학과 또 포천 1고에는 반려동물 식품 자원과 이렇게 특성화 학과를 설립을 해서 포천에 있는 기업 또 포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유수한 기업에 이렇게 취업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만들어가고 또 특히 포천에 있는 대학 3개 대학에 또 우리 아이들이 지방 대학 가는 것보다 우리 포천 관내에 있는 대학에 또 이렇게 진학을 해서 더 좋은 공부 또 취업의 기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특수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육발전 특구 시범 지역은 사실 이 포천만 선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인근에 이제 연천이라든가 가평 등도 함께 이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일정 기간 이제 시범 지역 중의 사업들 추진 내역을 보고 뭐 추진 성과랄까 미래 발전 가능성들을 다 이제 고려해서 정식으로 지정이 될 텐데 이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선도 지역으로 이제 3년간 시범 사업을 거쳐서 그런 것이 효과가 인정되고 또 그 교육부 주관으로 한번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어떤 그 뭐 효과가 있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마 그 본 특별 지구로 선정이 돼서 저희는 뭐 자신 있게 그런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이 돼서 향후 우리 포천시는 정말 교육발전 특별시, 교육특별 도시가 될 거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발전 특구와 동시에 포천시가 또 공을 들이는 게 기회발전 특구 지정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좀 특수성이 있어요. 사실 그 포천시가 이제 접경 지역이고 이게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시에 아마 제가 알기로 40%
가까이 이렇게 묶여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피해를 많이 봐오는 상황입니다. 자, 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또 지금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사실 우리 포천시는 그동안 연속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된 바가 있고 또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을 통해서 먼저 한 수년 전에는 그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것을 단속하는 부분이 그런 것을 드론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실증 사업을 거쳤고 이번에 올해 2024년도에는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을 K 드론 배송 이거를 저희 그 포천시와 또 드론 작전 사령부 그리고 또 민간 기업 또 학계까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런 것을 준비해가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앞으로의 드론이 또 전쟁에서도 아마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런 부분에 드론 작전 사령부가 창설된 명분 이런 걸 가지고 저희는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온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이 서울이나 경기 남부 이쪽 주민들은 이 북부 주민들의 이런 고충을 잘 모르시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포천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일장도 대거 포진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사실은 소음 피해랄까 굉장히 그 어려움을 아주 장기간 겪어오시는데 뭐 보상책 같은 것도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우리 포천은 아시아 최대 사격장, 승진 사격장, 또 미군들이 전용으로 쓰는 로드리게스 사격장, 또 다락대 사격장 이런 3개의 사격장만 해도 1,500만 평, 아마 여의도 면적의 17배, 또 제주도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나 되는 그런 시설을 사격장으로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근데 이런 부분이 오히려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은 없이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또 수도권 정비계획법 이런 중첩된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발전이 저해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아마 수도권 남부 지역에 있는 도민들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현실을 아마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경기 북부 포천 같은 경우는 규제가 막 2중 3중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묶여 있죠. 수도권이라고 또 묶여 있죠. 또 이 한강수계라고 또 묶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발전특구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보상 차원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근데 앞서 드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네. 지금 그러니까 포천시의 기회발전특구 전략은 드론이 중심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증 사업들도 이제 여러 건 해봤고 또 특히 그 계기가 된 것은 작년도 9월 1일자로 드론 작전 사령부가 포천에 이제 창립이 됐습니다. 창설이 됐습니다. 그런 드론 작전 사령부와 우리 포천에 그 어떤 그 기회발전 특구에 유치할 드론 산업을 앵커로 하는 그런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세미나도 공동으로 개최한 바가 있는데 아마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성남에서 개최한 공동 세미나에서는 한 300개 이상의 업체가 관심을 보이고 또 특히 아마 드론은 앞으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볼 수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대전의 아주 게임 체인저라고 불릴 정도로 드론 산업은 아마 첨단 방위 산업의 아마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드론 작전 사령부가 생기고 또 우리 포천에는 여의도 면적의 17배나 되는 사격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산을 해서 또 테스트할 수 있는 지역까지 사격장에서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분으로 해서 드론을 앵커 산업으로 하는 기회발전 특구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드론을 신사업으로 하는 거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아요. 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활용도가 정말 저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기회발전 특구, 특히 드론을 좀 키우려면 이제 땅도 좀 필요할 건데, 요게 그 옛 육군단 부지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그 반환이 돼야 될 텐데 이게 군하고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다행히 제가 취임하고 나서 국방부와 4차에 걸친 실무 상생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한 결과 지난해 2023년 12월 18일 날
다행히 국방부로부터 육군단 부지를 반환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기부대 양형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데 올 8월 16일자로 그 기회발전 특구를 위한 기부대 양형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그런 공문도 저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제 진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돼가고 네, 있는 네, 거군요. 자, 이게 드론이 좀 돈이 되고 발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소문이 많이 나니까 다른 지자체들도 좀 욕심을 좀 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 이제 경쟁을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경기도 포천의 장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 산업은 그 단시간 내에는 아마 첨단 국방 산업의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산업의 중심이 저는 포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육군단이 떠난 부지에 드론을 앵커 산업으로 하는 산업단지 생산 시설을 만들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드론이 테스트할 수 있는 지역이 우리 포천만큼 확보되어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승진 사격장 같은 600만 평 되는 사격장에 드론을 이제 폭파 시험하거나 공격용 자폭 시험하는 이런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타 자치단체보다 타 지역보다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이었죠. 산정호수 인근에서 드론으로 오지의 물품을 배송하는 전 과정에 대한 시연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현장 취재한 윤나경 기자 리포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산을 넘고 호수를 가로질러 물건을 매단 드론이 날아옵니다. 배송 지점에 멈춰서더니 물건을 내려놓고 다시 날아갑니다. 과자와 생필품 등이 드론 배달 전용 앱을 통해 주문한 지 불과 5분 만에 배달됐습니다. 작은 거라도 사려면 여기에는 이제 동네 작은 슈퍼밖에 없는데 무조건 시내로 나가야 하는 불편함? 근데 그게 뭐 해소됐다는 느낌이 확 들죠. 드론 배달 앱을 통해 필요한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고 배송받을 지역을 정해 주문을 하면 드론 배송 목적지가 산정호수 조각공원입니다. 배송센터에서 주문대로 물건을 담아 드론에 매달아 날려줍니다. 도심에서 먼 오지 주민들의 배달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경기 포천시가 지난 3월부터 착수한 산간 지역 드론 배달 상용화 사업. 시범 운영을 거쳐 이번 주 금요일부터 평소 배달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산간 지역 14개 배송 지점에서 드론 배달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배송에 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외곽에 있는 마을들 이런 데서 필요한 물품들을 배송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저는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이 안 됐던 인근 지역 음식점의 음식 밀키트 등도 드론 배달로 받아볼 수 있게 돼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도 기대됩니다. 앉아서 오는 손님만 바라보는 입장인데 이제 드론을 가지고서 이제 그 음식을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판로가 생긴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기대는 큽니다. 시는 올해 사업 결과를 토대로 드론 배달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더 확대하고 인근 지자체에서도 드론 배달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그 리포트 보니까 시장님도 네. 그 시연 행사 참관하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제 말이 쉬워서 그렇지 저런 행사 준비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하실 때 좀 어려운 일은 없었습니까? 예, 저희가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을 K 드론 배송 이 부분에서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3월 달부터 이제 지금까지는 그 배송점 선정하는 거 또 이렇게 배송 거점 선정하는 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총력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었고 이제 특별히 이제 준비가 완료가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실제로 주민들이 이 드론으로 물품을 배송받고 있습니까? 네네. 우리 포천은 아트밸리나 또 산정호수, 한탄강처럼 관광객들이 많이 이렇게 찾아오는 그 지역입니다. 이런 곳에 한과나 이제 특별하게 포천의 특산품 이런 것들 또 밀키트 식품 이런 것들도 이제 드론을 통해서 이렇게 안내판에 설치되어 있는 전용 어플리케이션 무버 포천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 이렇게 접속을 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또 주문들도 하고 있는 그리고 또 희한하게 4차 산업의 어떤 기술을 이렇게 체험한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아주 신기해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이 드론으로 배송을 하면 네네. 이 가격이 좀 비쌀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배송 그 비가 3,000원, 일에 3,000원 정도가 이제 배송비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제 이 기회발전 특구 지정이 되면은요, 이제 관건은 1차적인 관건은 어쨌든 이 드론 관련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입주하느냐, 이게 1차적인 이제 그 어떤 성패 열쇠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근데 경기도 판교 같은 경우도 그 드론 기업 단지 이게 조성이 돼 있고 해서요, 이게 간단치만은 않을 것 같긴 한데, 자, 경기도 북단해인 포천시로 드론 기업 얼마나 올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예, 저희는 기존에 뭐 판교라든가 저 남부 쪽에 입지하고 있는 기업이 포천에 이렇게 온다는 것은 많이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드론 산업은 아마 첨단 방위 산업이 주류를 이룰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는데, 그런 드론 산업이 이제 양산 체제를 거쳐서 많이 생산이 되게 되면 이런 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지역을 기업들은 찾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포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격장 600만 평이나 되는 사격장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드론을 생산하는 업체, 또 테스트를 해서 표준화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 포천만큼 경쟁력을 갖춘 데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이 이제 양산 체제를 거쳐서 창출되는 그런 그 기업들은 이미 우리 포천시와 또 MOU 체결을 하고 있고, 특히 드론 작전 사령부에서 많은 기업들을 저희 포천시와 이렇게 연계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자신감 가지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난 6월에 기회발전특구 일부가 이제 지정이 되는데 여기서 사실 경기도는 빠졌습니다. 네네. 그 때문에 사실은 난리가 났어요. 물론 이제 그 뒤에 이제 정부가 약간 이제 정책을 좀 수정을 해서 경기 북부 같은 경우는 기회발전특구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만, 이런 거 보면은 뭐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시장님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 특별법 자체가 지방 분권 또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수도권 내에서는 우리 포천과 같은 접경 지역에 가능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방에 대한 8개 시도 지정을 완료를 했고, 그 이외에 수도권 접경 지역에서의 어떤 선정은 올 연말까지 그 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어떤 신청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접경 지역에서는 별도로 선정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자, 시장님께서 이제 앞서 말씀하신 교육발전특구도 그렇고 기회발전특구도 그렇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포천이라는 이 장점을 가진 도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러려 그러면은 인구도 좀 늘려야 되고, 또 그러려 그러면 교육 인프라도 확충해야 되고, 출생도 지원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맞물려 가는 건데, 자, 그런 측면에서 이거 또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가족 탄생 통합 지원센터. 네. 이름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대충은 알겠습니다만은 기존에 가족센터가 있는데 또 별도의 가족 탄생 통합 지원센터를 만드신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가족센터가 설치가 돼서 이제 많은 가족들의 가족의 안정성이라든가 관계 증진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다 이렇게 산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사랑 놀이터라든가 또 장난감 대여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이 각각의 산재되어 있고, 또 이런 그런 사업들이 오히려 통합이 됐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저희는 가족 탄생 통합 지원센터를 설립을 했는데,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하고 이제 심사위원들한테 질의응답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곧 선정되리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 탄생 통합 지원센터 주변에 저희는 이미 포천 병원이라든가 또 산후조리원, 그리고 도서관, 또 학교, 그리고 인근에 또 대규모 택지 개발이 예정돼 있어서 그 지역이야말로 또 시청이 소재한 지역에서 아주 적지라고 판단하고 흩어져 있던 그런 기능들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이번에 저희가 통합지원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가족탄생 통합지원센터도 이제 지원센터인데 기존의 포천가족센터도요.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어요. 네네. 이런 얘기가 있던데 포천 시민 중에서 포천가족센터를 못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 얼마나 그 좋은 서비스를 하길래 이렇게 시민들한테 호응을 얻는 겁니까? 예, 특히 저는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일과 또 육아가 중첩돼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워킹맘이라든가 워킹 데디 이런 분들의 생활의 어떤 편리라든가 이중고에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을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많이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천에는 좋은 환경의 체험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 체험도 있을 뿐더러 또 천보산 휴양림이라든가 치유의 숲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족 단위로 또 어떤 명상의 시간도 갖고 가족 단위 이렇게 증진 사업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저희가 이렇게 시행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높은 평가들을 해주고 많은 관심들 가지고 있습니다. 포천에도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 여성들이 꽤 많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가을마다 외국인 노동자 체육대회도 열더라고요. 네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지원 대책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포천에는 약 2만 명의 등록된 외국인들이 우리 포천 시민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8천 명 정도가 2,000개 기업에 또 이렇게 취업을 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겠다는 생각 가지고 제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외국인 지원 팀도 만들었고 또 비즈니스 센터 내에 외국인 지원 센터, 외국인 주민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지난 8월 1일부터 지금 업무 시행을 하고 있는데 통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도와주고 또 특히 우리 같이 살면서 최고 불편해하는 것은 우리 한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외국인 주민 여성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한글 교육, 찾아가는 한글 교육, 그리고 또 문화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문화에 대한 그런 교육 이런 것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백영현 시장께서 이제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원 규모 얘기하시면서 여타 지자체는 1인당 500만 원 정도인데 포천은 1,300만 원,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출산 장려 정책도 굉장히 파격적일 것 같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포천시의 출산 장려 정책 어떤 것들을 좀 내세울 수 있습니까? 네, 저희는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공이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아주 근본적으로 포천의 아이들은 저희 포천시에서 책임지고 키워주겠다는 그러한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한 명 탄생하면 얼마에 이렇게 출산 장려금을 주겠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365일 저희가 포천의 봄이라는 명칭을 써서 아이들을 부모들이 오전 시간대, 새벽 시간대 또 그렇지 않으면 저녁 시간대 이렇게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에 가지 않는 틈새 이런 틈새까지도 저희가 우리 어린이 그런 보육시설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책임지고 저희가 아이 키움 책임지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올여름 정말 더웠어요. 포천도 좀 더운 편이죠? 포천이 분지 지역이라서 많이 덥습니다. 자, 이제 유난히 더웠던 여름도 가고요. 이제 시군마다 가을 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자, 포천에서도요. 이 한탄강 생태 경관 단지에서 가든 페스타 이런 축제를 합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이 한탄강 가든 페스타 어떤 축제인가요? 예, 한탄강은 한 20-30만 년 전에 강원도 평강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흘러내린 용암이 침식작용을 거쳐서 주상절리 협곡이 유명하죠. 오죽하면 한국의 그랜드 캐년이라는 그런 명칭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세계 지질공원으로 이제 지정이 됐고 이 지질공원과 함께 홍수 터 부지에 경관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가을 꽃 또 봄꽃 계절별로 꽃단지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코스모스라든가 백일홍 또 이런 억새꽃
이런 단지를 만들어서 9월 7일부터 가든 페스타라는 그 축제를 시작을 합니다. 각종 주말에는 뭐 버스킹도 있고 또 특히 9월 28일, 29일 정도에는 지오 페스티벌과 또 화적연에서 펼쳐지는 화적연 실경 뮤지컬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어서 아마 수도권 제1의 명소로 발돋움하는 한탄강 또 협곡을 구경하시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부터 명물이 하나 탄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한탄강을 가로지르는 이 Y자형 출렁다리. 이게 이제 첫 선을 보인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아이디어로 만드신 거고요? 뭐 하실 때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예. 아마 출렁다리는 전국 어디 가서도 많을 겁니다. 저희 한탄강에도 그 출렁다리가 하나 있는데 이 Y자형 출렁다리는 주탑이 없는 와이어를 밑에 이렇게 배치해서 설치하는 그런 특수 공법입니다. 이제 이렇게 좀 깔끔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게 아마 11월 달에 스위스에서 아름다운 교량으로도 이제 아마 수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2,500명이 동시에 올라가도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구조로 건립이 되는데 진행하면서 많은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9월 7일 날 준공을 하게 됩니다.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한탄강 지질공원 여기는 이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적인 그 자연유산입니다. 이 한탄강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풍경들도 많고요. 어쨌든 그러면 이 소중한 이 자원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 한탄강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 준비하고 계세요? 예, 저희가 그 대한민국 최남단은 순천에 국가정원이 따르면 또 수도권 최북단 포천 한탄강에는 세계 지질공원과 함께 세계 정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렇게 단편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이번에 용역비 20억의 용역비를 들여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거기서 우선순위로 이제 사업을 만들어 가는데 앞으로 아마 우리 한탄강에는 파크 골프장이라든가 또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 특히 이 국가 세계 정원을 만들어서 정말 쉼이 필요한 그런 수도권 시민들, 국민 전체 국민들이 오셔서 아주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또 숙박시설도 민자유치 사업을 통해서 확보해서 우리 포천의 한탄강이 이렇게 잠시 들러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체류할 수 있는 관광지. 그래서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광지로 복합 개발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천 시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시청사를 새로 지으셨어요. 시청사 앞에 그 시민광장 이렇게 조성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서울시 가봐도 그 앞에 이제 시민광장, 서울광장이 굉장히 좀 넓게 개방이 되고 활용도가 많습니다. 자, 요 포천시 시민광장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세요? 예, 저는 그 사업을 하면서 일부에서는 주차장을 해야지 광장을 하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에는 길은 있는데 광장이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광장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곳이기도 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 역할을 다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우리 포천에는 문화예술이 자생적으로 이렇게 태동을 해서 많이 활발하게 활동들 하는 문화예술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수시로 시민들과 함께 그 광장을 이용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그런 부분에 이번에 주차장 사업보다는 우리 광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 아무리 이제 좋은 인프라를 갖춰도 이게 접근성이 안 좋으면 그렇습니다. 사실 소용이 없는 건데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도로망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구리 포천 고속도로 여기 이제 개통이 됐고 여기 이제 서울을 거쳐서 세종시까지 연결이 되고 또 북쪽으로는 철원하고도 이렇게 연결된다고 들었거든요. 언제 정도면 이게 다 완공이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예, 저희 포천은 광역교통의 혜택을 못 받았던 지역입니다. 철도 1m도 없고 도로 고속도로 1m도 없던 지역이었는데
다행히 2017년도에 포천 구리 고속도로가 이제 개통이 됐고 그 고속도로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 연말까지는 안성까지 내년도까지는 세종까지 전체 구간이 이제 개통이 되고 북으로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 중인데 저희가 포천에서 철원까지 연결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와는 또 별도로 수도권 제2외곽 고속도로가 올 초에 화도 구간까지 개통이 됐고 동쪽으로는 서쪽으로는 파주 또 내년도까지는 김포까지 다 완공이 되기 때문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인천 공항에서 포천 오는 것도 50분대면 들어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포천이야말로 실질적인 사통팔달 교통의 이제 중심지가 됐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요즘 이제 많은 투자자들 또 기업들이 포천에 투자 상담을 많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속도로 광역교통망이 확충이 됨에 따라서 포천의 인식이 정말 완전히 달라져서 우리 수도권에서 또 이렇게 제일 가는 도시로 기업과 관광이 함께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그런 도시로 발전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 인천공항에서 포천까지 50분 만에 간다. 길이 좋아지긴 정말 좋아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초에 개통된 그 수도권 제2순환도로 그 포천 남양주 주안 구간 요거는 이제 그 개통의 효과를 주민들이 지금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네. 주민들 반응은? 예, 포천에서 화도 JCT를 통해서 양양까지 가는 게 약 30분 이상 단축이 됐고 또 저희가 그 노선을 따라서 여주 분기점에서 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통해서 뭐 남부 쪽까지 가는 것도 근 1시간 이상씩 단축이 된 효과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포천에서 점심을 드시고 그 고속도로를 타고 가서 양평 그 두물머리에 가서 차도 한 잔 먹고 온다는 그런 효과가 아주 그냥 직접적인 효과가 그런 것으로 이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이 포천시청 저희 여기서 이제 가기 전에 군내면 지역이에요. 네. 청성산이 있습니다. 이게 고구려 때 축조한 산성이라고 하는데 꽤 이제 긴 역사가 긴 산이에요. 네. 자, 이 청성산 개발 계획도 시청에서 제가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그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 사업 이렇게 명명이 됐던데 이건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포천은 8,100개나 되는 기업이 있어서 이 생활 인구는 많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한 지역 활동 지수 그게 곧 생활 인구를 판단하는 건데 8,100개라는 지역 그 기업들의 일자리가 많아서 생활 인구는 많은데 정주 환경 잠자리 제공을 제대로 못 해줬던 겁니다. 아파트 허가를 안 해주다 보니까 빌라 다세대 이런 게 생기니까 기업하는 분들 전 인근에 있는 도시로 이제 다 이렇게 전출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저는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번에 취임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아파트 이제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23,000세대의 아파트가 허가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파트만 조성이 된다고 정주 환경이 조성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와 걸맞는 또 가족들끼리 손잡고 거닐 수 있는 그리고 또 운동도 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청성산 그 아름다운 청성산에 이제 시민들 쉼터 예를 들어 캠핑과 피크닉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캠프닉이라든가 거기에 가족 단위로 휴식하면서 또 책도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맨발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코스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해 나가고 있고 특히 축석 검문소에서부터 저 영중면까지 연결된 포천천이 한 30km 구간의 포천천이 아주 좋은 자원이 있는데 이런 것을 많이 활용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 사업이라는 그 명칭을 부여해서 친수 공간을 조성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길과 보도길을 분리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도 확보하고 또 특히 그 아름다운 그 하천에 가동보를 설치해서 평상시에는 물을 가다서 호수처럼 그 호수변에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완성될 때 비로소 정주 환경이 크게 개선이 되고 또 기업들의 일자리에 있는 그 우리 시민들이
인근에서 살던 시민들이 포천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그런 부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취임하신 지 이제 2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 임기 절반을 지났고 남은 임기 2년도 채 안 남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임기 후반기 포천시의 역점 시정 과제 또 시민들에게 한 말씀, 당부할 말씀이 있으면 짧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취임 이후 2년 동안을 내 생활의 불편사항을, 내 주변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에 집중해 왔고 또 특히 포천의 100년을 준비한다는 그런 취지로 교육발전 특구, 또 좋은 산업을 유치하는 기회발전 특구, 또 우리 포천의 천혜의 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광 특구 3대 특구 지정이야말로 포천의 100년을 준비하고 포천의 100년을 책임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3대 특구 지정을 아주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성과 교육발전 특구 선정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많은 성원을 통해서 기회발전 특구와 관광 특구가 지정이 돼서 포천의 100년을 책임져 나가는 그런 책임성 있는 약속을 지키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배경현 경기도 포천시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포천이 워낙 북쪽에 있어서 저희도 포천 소식을 자세히 다루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긴 시간 포천의 현안에 대해서 또 비전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들을 수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 오늘 멀리까지 오셔서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경기도 포천시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산정호수나 백운 계곡이 유명한 포천시지만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군 관련 규제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 환경은 아직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같은 경기도지만 북부와 남부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은 경기도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도시로 거듭나려는 경기도 포천시를 응원하면서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